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 하셨죠? 그럼 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전종민 변호사가 네. 하겠습니다. 신문 하시죠. 예, 그 준비된 반대 신문 전에 주신문 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항 구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아까 보여드린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15년 2월 17일 날 처음 작성이 되고요. 그걸 아시나요? 언제 처음? 2015년 2월 달에 2월 17일. 아니요, 그건 아닌 걸로 알았는데. 언제 작성됐나요, 그러면? 아까 그 문건은 2015년 7월 24일 날 대통령한테 드렸으니까 7월 그 전쯤 한 일주일 전쯤에 했던 걸로 알았는데.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증인은 2월 17일 날 최초 작성된 사실을 모르시네요? 예, 모릅니다. 예. 아, 그러면은 증인이 알고 계신 거는 7월 24일 작성본만 알고 계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방기선 행정관은 2월 17일 날 최초 작성했다고 진술을 하고 주신 분도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예, 예. 증인께서는 그런 최초 작성본이 만약 있다면 그것과 7월 24일 수정본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예,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인 1월 16일 날 이 심판정에 나오셔서요. 그 지금 개별 기업 독대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7월 24일 날 현대차, CJ, SK고요. 25일 날 삼성, LG, 하나, 한진 이렇게 진행됐죠. 예. 7월 24일 날 현대차와 CJ가 끝나고 나서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30억 불화 30억 60억 적고 CJ 30억 불화 30억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기업들에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30억이라는 금액으로 다른 업체들도 그에 준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수첩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그 전체 모금 액수가 정해진 게 이 그 독대 이후 아닌가요?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건 어떻게? 네, 제 기억으로는 독대 이후에 300이 최종 결정 나름대로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략적으로 30억씩 10개 기업 하면은 300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하시고 해서 그 문건 7월 24일 날 문건에 적었고 그걸 가지고 독대 때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다 공감이 됐다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문 3-14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주신문에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로 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피준군이 조언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 뭐 민정수석이나 다른 수석이나 다른 어떠한 경로로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저는 정의식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롯데에 한 2번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한 70억 정도 이야기를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별도에 따로 출연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뭐 민정수석하고는 전혀 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 8-1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제 그 피청군으로부터 그 WK 조성민 대표 명함과 함께 회사 소개서 같은 것을 받으셨죠? 대통령으로부터. 명함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불러주셔서 메모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럼 사업 속에서 회사 속에서는 사업 제안서는 못 받으셨나요? 전혀 그냥 전화를 하셔서 아까 정언한 대로 GKL과 그 K스포츠에 도와주는 마케팅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브루케이라는 회사인데 그게 대표가 조성민이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불러주셔서 GKL 사장과 연결시켜주라라고 하셔서 연결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GKL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신문사항들 26항부터 묻겠습니다. 26항을 먼저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재단 설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2월 27일 출범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출연 절차가 진행되었고 임원진 구성과 운영 방식도 이 법률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2004년도인데요. 예, 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예. 예, 이것이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좀 몰랐습니다. 그럼 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3월인데 출범한 소액 서민금융재단입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여쭤보신 2009년 9월에 미소금융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데요. 예. 이것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의 지시 또는 청와대 주도로 설립 출연되고 임원진 구성 운영 방식이 진행된 건데 요거 증인이 알기로 저 재단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청와대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된 재단이 이거 외에 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29항입니다. 미르재단은 문화융성 목적이고요. K스포츠재단은 체육진흥이라는 명목상의 사업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거 맞죠? 예. 이 소관 업무가 청와대 비서실 업무분장성 교육문화수석실 소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경제수석실에서 진행해왔나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출연하는 그래서 정경영과 그 당시에 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경제수석실도 같이 협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재단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교문수석실도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실에서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 경제수석실에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경련이 주도가 돼서 재단 설립에 이 기업들 참여나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실에서 같이 협업을 한 것입니다. 네, 30항입니다. 증인께서는 미르재단 설립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얼마를 출자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경련 관계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철 부회장은 지금 이게 10월달에 3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회의 열린 건 아시죠? 최성막 비서관이 2015년 10월 20일 날 청와대 회의에서 정경련 관계자에게 대상 기업 9개 그룹과 금액을 특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증인은 모르고 최성 비서관이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에서 특정 기업을 지정을 해서 출연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재벌 총수 독대 때 나온 내용은 어떻게 전달이 된 건가요? 그 과정은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그 독대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차피 그 7개 기업은 전체 출연하는 기업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벌 총수들이 정경련 관계에서 알아서 우리가 듣고 와서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성 비서관이 얘기한 적은 증인은 모르겠고요. 예. 32항 생략하고요. 33항인데 이승철 부회장이 아까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VIP에게 보고했더니 300억 원은 적다. 500억 원으로 올려야겠다라고 말했고 이승철이 갑자기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반문하니 증인이 그런 다음에 설립할 K스포츠 재단의 경우 200원으로 깎아주겠다. 이게 이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증인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제 증언이 저는 맞다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예, 34입니다. 증인 미르 재단의 이제 기본재산 보태자 비율을 9대 1에서 2대 8로 조정하는 문제를 이 문제는 증인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고 증인이 전달해서 이승철 부회장이 수용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1항으로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각 51호 등에 270, 7,533원 제시. 재판관님, 이거는 저희 주신문 사항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그 재단 설립 관련해서 어떤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 이 부분은 간략히 신문하도록 네. 하시죠. 그리고 혹시나 뭐 또 제주 신문 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저희 사항에 필요한 포함이 범위 안- 내에서 간략히 신문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전혀 포함이 안 된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피청구 쪽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요거 보시면 이거는 2016년 10월 24일과 10월 26일에 K스포츠재단 장선정 대리가 정인 사무총장에 처에게 보낸 문자를 보이는데요. 증인이 부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건은 보좌관이 부탁한 건가요? 증인의 지시로? 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수석이라고 이렇게 통하고 싶다고 돼 있는데. 제가 당시에 정인식 사무총장 언론에 상당히 이 K스포츠와 관련된 의혹이 많이 보도된 시점에 정인식 사무총장에게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우리 김건훈 보좌관에게 정인식 사무총장 연락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보라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이후 이 과정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정인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K스포츠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빨리 좀 파악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예. 김필승 K스포츠 재단 이사 아시죠? 예. 2016년 10월 작년 10월에 첫 번째 검찰 조사 받기 전에 김건은 보좌관이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전달했대요. 여기에는 이 재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 정경련의 연락 시점, 롯데 70원 기부금 등에 대한 답변 가이드라인이 기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정리된 답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김건 보좌관이. 증인이 지시하신 건가요? 아니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 며칠 전에 김건훈 보좌관이 법정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은 그 전날 김필승 의사와 김건훈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그 다음 날 가져갔다라고도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훈 보좌관은 김영수 미르재단 이사장, 이용우 정경련 사회본부장을 만나서도 청와대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증인이 지시한 것도 이것도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누굴 만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렇게 뭐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좌관이 증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재단 이사장, 이사 그리고 경영관계자를 만나서 청와대 지사실 이야기 말라달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답변 가이드라인이 적힌 문건까지 전달했는데 이게 지금 보좌관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지시한 적이 없고 우리 김건훈 보좌관도 그렇게 지금 본인도 제 지시에 의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언론에 의혹 보도가 됐을 때 제가 10월 말쯤 하고 11월 5일쯤 국회에 출석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보좌관이 그런 식으로 관련된 이사장과 임원들을 만나서 확인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항, 8항, 9항, 10항 생략합니다. 그 11항 이하는 삼성 관련 부분인데 주신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 허가하신다면 한 3개 정도만 보려고 하는데 몇 항입니까? 11항, 재판장님, 16항, 네. 17항입니다. 그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시고 꼭 예, 필요한 알겠습니다. 부분 저희는 질문하시죠. 지금 이 증인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재판을 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 묻지 않겠습니다.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신문 안 하기로 예. 했고요. 앞부분은 증인이 지시 안 했다고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신문하는 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 없습니까? 예, 추가신문. 예,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네, 신문하시죠. 증인 좀 전에 그 재단 그 설립과 관련해서 경제수석실에서 주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교문수석실에서도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 실제 교문수석실에서 협업한 내용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당시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 사실이지만 우리 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이 명령령과 회의할 당시에 계속 교문수석실에서도 참여를 하고 같이 모든 그 주무 업무가 재단 설립은 문체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문수석실에서 계속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설립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절차와 관련돼서 교문수석실에서 협조를 해준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청와대가 뒷받침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 교문수석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재단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뭐 출연 규모라든지 출연 기업, 그다음에 어떤 뭐 일정 이와 관련돼서는 교문수석실에서 뭐 관여를 한 건 아니죠? 아니요, 같이 네 분 회의하는 과정에 계속 교문수석실이 같이 참여를 한 걸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교문수석실에서 결정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전체 출연 규모는 독대 과정에 대통령께서 이제 일러주신 거를 전달했고 그 나머지 대상 기업이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경련이 그 다음에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행정적인 것들은 교문수석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그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거 말고 예. 교문수석실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한 건 그 회의 자체는 저는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당시 그 교문수석이 누구였죠? 제 기억으로는 김상률 수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신문 그 1-18항 관련돼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르재단 관련해서 리커창 총리가 방한을 하기 전에 빨리 그 MOU를 체결할 재단을 좀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피청구인이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실제 그 MOU는 실제 그 성사되지는 않았죠. 예.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제가 정확한 기억 나지 않지만 중국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어찌 보면 그 리커창 총리의 방안에 맞이해서 그 우리 정부에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그 중국 문화재단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중국 정부와 사전에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뭐 준비를 하지는 않았었나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9월경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에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교부와 문화부를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하자. 그다음에 문화 펀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는 있었고, 그다음에 리크창 방문했을 때 또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자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양국 간의 재단 간의 MOU 맺는 거를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은 아마 우리 외교부와 문체부가 중국 당국하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MOU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양 국가 간 논의가 있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그 보통 MOU를 맺고 하는 것들은 담당 부처와 외교부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수석실은 사후적으로 이야기만 듣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으신 내용은 없어요? 들은 내용은 그 추진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신문 2-3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현식 씨를 비상임 이사로 전환한 것 관련돼서 예. 대통령께서 그 정현식 씨가 비체육인이어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혹시 그 정현식 씨가 비체육인이고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아니 원래 선임할 때 처음에 비체육인인 걸 알고도 이제 선임을 한 걸로 돼 있지만 사무총장 역할을 하다가 아무래도 체육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좀 일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예상됐던 거 아니었나요? 원래 이제 비체육인이었잖아요. 그 점은 저도 뭐 정확한 대통령 생각을 제가 읽어서는 없지만 당시에 쭉 추진을 하다가 사무총장으로서
이 비채연이기 때문에 일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뭐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두 가지만. 네, 질문하십시오. 예, 아까 이제 WK가 중간에 나왔는데요. 반대 신문 과정에서 그 WK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피총무님께서 이게 그 독일에 있는 회사의 그 한국 지점이다, 유명한 에이전트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기억 나십니까? 제가 그런 기억은 나지 않고 제가 대통령 주로 전화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마케팅 전문 회사라고 제가 적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K스포츠에 자문을 하는 굉장히 잘하는 마케팅 회사인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번호를 불러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하루에도 10번씩 전화를 하셔서 길 때는 1시간씩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현식한테 그 뭔가를 확인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현식 씨한테. 예. 그게 뭡니까? 이 언론에 계속 의혹 보도가 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정현식 사무총장도 우리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K스포츠에서 많은 사업을 한 게 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하는 걸 물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정현식 씨는 그 최순실 씨한테 얘기를 듣고 증인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의혹이 보도되고 이 두 재단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거를 처음 알고 제일 K스포츠 문제가 계속 부각됐을 때 그 당시 아마 정동춘 이사장이 최순실 씨의 굉장히 뭐 잘 아는 뭐 단골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것도 확인할 겸해서 제가 정현식 사무총장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진짜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야지 제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국감에도 나가서 남들 대처할 것 같아서 전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 조금 전 그 증거 인멸 관련해서 청구인 측에서 물으셨던 이양 사망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2016년 10월경 그 김건훈 보좌관이 김필성 재단 이사한테 보낸 그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 문건은 정인이 지시한 건 아니라는 네, 아닙니다. 예. 혹시 이 당시는 이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검찰 조사도 받고 이런 시점인데 그 정인이나 이 재단에 관련됐던 그 정인의 그 직원들 사이에서 이 언론 보도가 막 허위 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혹은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논을 하거나 한 바는 없었습니까? 당시는 벌써 7월, 8월부터 이 재단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의혹 보도가 많이 되던 시점이라서 청와대 관련 수석실 별로 다 언론 모니터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와대 국정감사가 10월 20 며칠에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또 출석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 동향이나 실제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각 직원들 특히 제 보좌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많이 뛰어다니면서 아마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문건도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 하셨죠? 그럼 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전종민 변호사가 네. 하겠습니다. 신문하시죠. 예, 그 준비된 반대신문 전에 주신문 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아까 보여드린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15년 2월 17일 날 처음 작성이 되고요. 그걸 아시나요? 언제 처음? 2015년 2월 달에 2월 17일. 아니요, 그건 아닌 걸로 알았는데. 언제 작성됐나요, 그러면? 아까 그 문건은 2015년 7월 24일 날 대통령한테 드렸으니까 7월 그 전쯤 한 일주일 전쯤에 했던 걸로 알았는데.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증인은 2월 17일 날 최초 작성된 사실을 모르시네요? 예, 모릅니다. 예. 아, 그러면은 증인이 알고 계신 거는 7월 24일 작성본만 알고 계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방기선 행정관은 2월 17일 날 최초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주신 분도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예, 예. 증인께서는 그런 최초 작성본이 만약 있다면 그것과 7월 24일 수정본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예,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인 1월 16일 날 이 심판정에 나오셔서요. 그 지금 개별 기업 독대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7월 24일 날 현대차, CJ, SK고요. 25일 날 삼성, LG, 하나, 한진 이렇게 진행됐죠. 네. 7월 24일 날 현대차와 CJ가 끝나고 나서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60억 적고 CJ 30억 플러스 30억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기업들에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30억이라는 금액으로 다른 업체들도 그에 준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수첩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그 전체 모금 액수가 정해진 게 이 그 독대 이후 아닌가요?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건 어떻게? 예, 제 기억으로는 독대 이후에 300이 최종 결정 나름대로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략적으로 30억씩 10개 기업 하면은 300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하시고 해서 그 문건 7월 24일 날 문건에 적었고 그걸 가지고 독대 때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다 공감이 됐다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문 3-14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주신문에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로 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피준군이 조언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 뭐 민정수석이나 다른 수석이나 다른 어떠한 경로로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저는 정의직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롯데에 한 2번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한 70억 정도 이야기를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별도에 따로 출연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뭐 민정수석하고는 전혀 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 8-1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제 그 피청군으로부터 그 WK 조성민 대표 명함과 함께 회사 소개서 같은 것을 받으셨죠? 대통령으로부터. 명함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불러주셔서 메모했습니다. 예, 예. 그럼 회사 속에서는 사업 제안서는 못 받으셨나요? 전혀 그냥 전화를 하셔서 아까 증언한 대로 GKL과 그 K스포츠에 도와주는 마케팅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브루케이라는 회사인데 그게 대표가 조성민이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불러주셔서 GKL 사장과 연결시켜주라라고 하셔서 연결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GKL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신문사항들 26항부터 묻겠습니다. 26항을 먼저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재단 설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2월 27일 출범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출연 절차가 진행되었고 임원진 구성과 운영 방식도 이 법률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잘못 들었습니다. 2004년도인데요. 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예. 예, 이것이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 몰랐습니다. 그럼 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3월인데 출범한 소액 서민금융재단입니다. 아까 주심에서 여쭤보신 2009년 9월에 미소금융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데요. 예. 이것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의 지시 또는 청와대 주도로 설립 출연되고 임원진 구성 운영 방식이 진행된 건데 요거 증인이 알기로 저 재단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청와대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된 재단이 이거 외에 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9항입니다. 미르재단은 문화융성 목적이고요. K스포츠재단은 체육진흥이라는 명목상의 사업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거 맞죠? 예. 이 소관 업무가 청와대 비서실 업무분장성 교육문화수석실 소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경제수석실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출연하는 그래서 정경련과 그 당시에 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경제수석실도 같이 협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재단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교문수석실도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실에서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 경제수석실에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경련이 주도가 돼서 재단 설립에 이 기업들 참여나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실에서 같이 협업을 한 것입니다. 예, 30항입니다. 증인께서는 미르재단 설립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얼마를 출자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경련 관계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철 부회장은 지금 이게 10월달에 3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회의 열린 건 아시죠? 최성막 비서관이 2015년 10월 20일 날 청와대 회의에서 정경련 관계자에게 대상 기업 9개 그룹과 금액을 특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증인은 모르고 최성 비서관이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에서 특정 기업을 지정을 해서 출연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재벌 총수 독대 때 나온 내용은 어떻게 전달이 된 건가요? 그 과정은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그 독대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차피 그 7개 기업은 전체 출연하는 기업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벌 총수들이 정경련 관계에서 알아서 우리가 그거 듣고 와서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성 비서관이 얘기한 적은